번 더 해먹으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크립토 시장의 친화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또다시 시장이 민간 지표로 물이 들었다. 다시 시장 심리가 공포로 변화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낙관 심리였던 공포 탐욕 지수가 지금 30까지 들어오면서 공포의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이 정도 수치가 과거 언제와 비슷하냐? 지금의 이 30 수치는 과거 2023년 9월의 공포 탐욕 지수와 굉장히 비슷하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작년 9월로 한번 돌아가 보면 그때 당시가 어땠습니까? 기나긴 크립토 윈터 시기를 지나서 15K를 찍고 반등이 나왔지만 이때 엄청나게 거진 2달에서 3달 동안 약보합 장세가 지속됐을 때 이때의 지금 공포 탐욕 지수와 지금이 일치한다. 근데 재밌는 사실 이때도 똑같았습니다. 비트코인 이제 시즌 종료고 다시 N자로 하락할 거다 라고 그런 얘기들 또다시 난세 영웅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이때를 잘 버티고 살아남으신 분들은 달콤한 역사적 신고점 상승을 경험하셨다. 아마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많은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이 털려 나갔지만 지금 잘 버티신 분들은 아마 달콤한 다음 상승 랠리가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소식이 들렸는데 바로 SEC의 게리 겐슬러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굉장히 지금 스무스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 제가 딱 이 소식을 블룸버그 인터뷰를 보고 느낀 점이 뭐냐, 내가 아는 게리 겐슬러가 맞나 싶을 정도로 게리 겐슬러가 씩 웃으면서 이더리움 승인 절차 잘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시사하는 바가 뭘까? 그리고 이어서 사회자가 물어봤습니다. 겐슬러는 자신의 행동이 다가오는 선거에서 바이든에게 손해를 끼치는지 물어보니까 떨떠름한 표정으로 그 선거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다라고 일단락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정치적인 압박이 게리 겐슬러에게 들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바이든과 옐런이 너 게리 겐슬러 자꾸 크립토 시장에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발언하면 우리 민주당 한 번 더 재선해서 해먹어야 되는데 너 때문에 못 해먹어.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있으면서 일단은 이빨 숨기고 친화적인 스탠스로 가 라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씩 웃으면서 이더리움 승인 잘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유권자들한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게리 겐슬러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트럼프가 뭐라 그랬습니까? 본인이 만약에 대통령 당선되면 게리 겐슬러 문어 대가리 해임할 거다, 모가지 잘라버리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겐슬러 입장에서도 본인도 한 번 더 SEC 위원장이던 재무부 장관이던 굉장히 야망이 큰 인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먹으려면 높으신 분들 바이든 옐런 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크립토 시장의 친화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그리고 최근 크립토 유권자들은 모두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트럼프 압승에 베팅하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기존의 크립토 시장에 회의적이었던 바이든도 당연히 지금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 대통령인 양 행동하면 어느 정도 여기에 조금 색깔을 맞춰주면서 크립토 유권자들의 표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번에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암호화폐의 대표적인 비관론자이자 회의론자인 자말 보우먼이 이번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완패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CBDC 법안 반대했고 금융기술혁신법도 반대했고 게리 겐슬러 옹호하는, 그러니까 모든 크립토의 안티 비트코이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완패를 했다. 그만큼 크립토 투자자들, 크립토 유권자들의 파워가 강력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시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모두 친화적인 움직임 가져가는 것, 적어도 대선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쨌든 비트코인 시장이 피벗하고 다시금 약보합 장세를 끝내고 상승하려면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들어와야 지금 약세를 끝내고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연일 유출이 됐던 현물 ETF에서 어제 유입세가 들어왔다. 그러면서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62K까지 시도를 하고 현재 지금 61.4K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크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망치형 음봉을 달아주고 꼬리를 만들어줬던 이 58K만 만약에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주봉상 예쁘게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 그려졌기 때문에 충분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가 발생됐고 오늘도 연이어가지고 현물 ETF 유입세가 좀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 기나긴 약세 흐름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GDP 발표와 금리 인하의 향방을 결정지을 PCE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소비자 신뢰지수는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즉 어떤 거냐, 미국의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라고 소비자들은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소비자들의 신뢰지수, 기대감이 하락한다라는 거, 소비가 당연히 위축될 수 있고, 소비가 위축된다라고 하면 결국에 인플레이션이 약화되는 흐름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에 따라서 어제도 굴스비 총재가 금리 인하 진행될 거다라고 했는데, 연준의 쿡 이사까지 어느 시점엔 금리 인하할 때 될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암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또 잠깐 까먹고 있었던 거, 연준이 최근 FOMC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QT, 양적 긴축 테이퍼링 하겠다라고 하면서 6월부터 국채월 250억 달러 감축량으로 축소하겠다. 지금까지는 양적 긴축 QT를 할 때 국채를 월 600억 달러 기준으로 줄여 나갔습니다. 근데 이것을 250억 달러로 감축량을 줄이기로 했다. 그래서 지금 3분기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전 같은 경우는 600억 달러 규모의 계속 국채를 줄였다라고 하면 새로운 QT는 QT 테이퍼링 250억 달러로 줄인다. 그 얘기는 뭐냐? 유동성을 연준에서 공급하겠다라는 의미와 맞물립니다.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만약에 지금 시장 컨센서스대로 9월 달에 첫 금리 인하까지 해주면 충분히 유동성을 드라이브 해주면서 다시 달러를 풀어주는 흐름. 그러면 당연히 크립토 시장도 지금 위축되어 있는 국면에 있지만 QT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3분기 7월부터는 다른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브라이언 암스트롱도 계속 흔들리는 크립토 투자자들에게 중심을 잡기 위해서 코어를 잡으라고 의미 있는 게시글들을 계속 리트윗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위해 일합니다. 그들은 허공에서 그것을 인쇄합니다. 뭘 인쇄합니까? 계속해서 미국은 국채 발행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달러 찍어내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트코인밖에 없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홈페이지에도 100일마다 1조 달러가 국가 부채에 추가되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보유자들은 이제 업데이트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 안다 하면서 양쪽의 지도자들은 암호화폐를 해결책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다. 계속 달러 찍어내는데 지금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진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미국 부채가 지금 이제 멈출 수 없다. 여기서 만약에 멈추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은행들 다 연쇄 부도나고 파산나고 완전히 싹 한번 잿더미로 변해야 이 부채를 해결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들기에는 너무나 리스크가 크고 이미 늦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멈출 수 없다라고 하면 계속 결국에는 무너지겠지만 그 전까지는 엑셀을 밟고 전진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달러를 계속 찍어내면서 전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넘쳐나는 달러 속에서 우리를 지키려면 결국에 크립토, 비트코인이 필요하다라는 거,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지속적으로 지금 흔들리는 크립토 투자자들한테 조언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세상이 바뀌고 있는 부분이 뭐냐? 미국의 하원 의원이 비트코인을 연방소득세 납부로 허용해달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비트코인이 단순히 허상이고 가짜고 쓰레기가 아니라 정말 세금까지도 비트코인으로 낼 수 있는 정식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 가이츠 의원이 혁신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높이면서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는 조세 시스템도 현대화하고 미국이 기술 발전의 최전선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법안이 될 것이다. 과거에 낡아 빠진 시스템 결국에 뭐로 바뀌어야 됩니까? 디지털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세금도 이제 그냥 달러로 내는 게 아니라 디지털로 내버리자. 이런 분위기로 시장의 흐름, 내러티브, 혁신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는 소식이, 라틴 아메리카의 대형 크립토 친화적인 은행인 누뱅크에서 1억 명의 고객을 위해서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합한다.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레이어 2로 결제에 굉장히 유용한 네트워크다. 근데 누뱅크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고객들한테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 뉴뱅크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잘 아시는 버핏 형님이, 살아있는 투자의 구루인 버핏이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브라질의 뉴뱅크라는 거. 버핏도 지금 앞에서는 비트코인 헐값에도 안 산다, 20달러를 줘도 안 산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간접적으로 뉴뱅크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 비트코인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을 버핏도 지금 보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네크 같은 경우에 이번에 출시되는 자사 이더리움 현물 ETF 자산 가치가 15억 달러 도달할 때까지 수수료 면제해줄게. 그렇다라고 하면 기관들 어떻습니까? 수수료 면제해준다라고 하면 이더리움 포트에 구성하고 사고 싶었던 기관들의 수요를 더욱더 촉진시킬 수 있는, 그리고 만약에 바네크가 수수료 면제를 한다라고 하면 바네크를 따라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그런 자산 운용사들도
생겨날 수 있고, 이는 뭡니까? 이더리움으로 진입할 수 있는 채택을 더욱더 촉진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현재 지금 유명 크립토 분석가인 마이클 반데포프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으로 관심이 이동이 되고 있다.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더리움의 옵션 볼륨이 굉장히 지금 크게 쌓이고 있습니다. 풋보다 지금 콜옵션이 압도적으로 쌓이고 있다는 거. 보통 옵션 시장은 개인들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장이다. 근데 이 기관 투자자들이 콜옵션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이더리움 현물 ETF 나오고 나면 중장기적으로 불리시하게 갈 것을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 대비 이더의 강세를 볼 수 있는 이더 BTC 차트 같은 경우도 최근 계속 저항을 받았던 이 하락 트렌드 라인을 강력하게 거래량과 함께 돌파한 이후에 리테스트 후에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돌파하지 못했던 이 하락 트렌드 라인을 지금 시도하고 있고, 이 구간 위로 확실히 돌파해서 안착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비트코인 대비해서 부진했던 이더리움의 랠리도 하반기에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같은 경우도 수렴 상단을 찍고 나서 계속 하락하는 움직임.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으로 몰렸던 자금들이 시장에 분배가 되고 있고 이더리움으로 또 들어간다. 그 얘기는 뭐냐? 알트의 왕인 이더리움의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면 이번에 조정으로 인해서 잿더미가 됐던 알트 코인들도 약간의 살아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고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한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솔라나 재단은 일을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블록체인 기능인 솔라나 액션과 솔라나 블링크를 발표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솔라나 액션과 블링크가 뭡니까? 블록체인 거래를 더욱 원활하고 직관적으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기능을 발표하겠다. 그리고 내년에는 솔라나가 또 어떤 업데이트까지 예정하고 있습니까? 파이어 댄스 업데이트까지 예정하고 있고,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면 차기 크립토 ETF로 지금 솔라나가 적극적으로 점쳐지고 있는 만큼 솔라나도 이번 사이클에서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불리시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초석을 잘 다지고 있다. 그리고 USDC 발행사이자 크립토 시장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서클의 CEO 제레미 알레어 같은 경우는 솔라나를 계속해서 립하면서 매우 불리시한 불길을 5개나 띄우면서 해당 내용을 리트윗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솔라나 전체를 인터넷에 연결한다라고 하면서 솔라나의 계속 친화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서클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계 최대의 자본 세력, 자본시장의 최상위 포식자인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배후에 있다라는 거. 그 얘기는 블랙록과 피델리티도 직간접적으로 미국발 레이어원인 솔라나를 푸시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도 계속 잘 트래킹하고 추적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이번 7월부터 시작되는 업비트 가상자산 투자 대회 무려 사전 등록이 10만 명을 돌파했다. 제가 봤을 때 7월달 한국 시장도 굉장히 큰 유동성이 주입될 수 있는 중요한 시장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업비트 대회가 만약에 활성화가 되고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업비트 대회에 참여하고 유동성이 발생된다라고 하면 지금 죽어있고 많이 힘이 빠져있는 크립토 시장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비트나 빗썸 입장에서도 시장이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대회를 열어봤자 흥행시키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다시 분위기를 살려주면서 유동성 살려주고 다시 이 약세 흐름을 끝내고 다시 상승으로 피벗할 수 있는 그런 판을 깔아주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본다. 그리고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단기 홀더들의 MVRV를 보면 보통 사이클 최고점에는 단기 홀더들의 MVRV가 이런 식으로 과열이 되면서 단기 홀더들도 너도 나도 돈을 버는 그런 시장에 도달해야 그제서야 이제 사이클이 끝나고 조정이 시작됐다. 근데 지금 자리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1억 간다, 신고점 갱신한다 했을 때 단기 홀더들 MVRV가 높아졌지만 이내 또 약보합하고 횡보하면서 차갑게 투심이 식어버렸다. 그 얘기는 뭐냐? 어쨌든 간에 지금 사이클은 유지 중이고 이렇게 딥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당장 너무 무섭고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는 게 시장 혼란과 약세 흐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최대 지갑으로 순유입은 5월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공급량의 0.1% 이상을 보유 중인 슈퍼 메가 웨일들 지갑에 어제 하루 만에 4억 3,600만 달러에 해당하는 7,000개의 비트코인이 지갑에 추가됐다. 굉장히 재밌는 사실 뭡니까? 개인들은 다 도망치고 시즌 종료도 하고 다 팔고 있는데 이 조막손들이 던진 비트코인 받아가지고 메가 웨일 상위 0.1% 고래들은 엄청난 비트코인을 바닥에서 줍줍해서 모아가고 있다. 지금은 어떤 흐름이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상승장에 언제나 나오는, 상승하면서 계속 중간중간 털어주면서 개미들 물량을 고래들이 가져가면서 시장을 견인하는 그 흐름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 그리고 보통 사이클이 언제까지 유지되느냐, 그것을 볼 때는 장기 홀더들이 계속해서 지출을 하면서 바닥에서 샀던 것을 차익 실현하는 그 시기가 지속되고 있을 때가 보통 이제 강세장이 유지된다라고 보는데, 2017년 같은 경우는 거진 9개월 동안 장기 홀더들의 지출이 있으면서 상승장이 유지됐고, 21년 같은 경우는 장기 홀더 지출이 5개월 동안 유지되면서 상승장이 시작됐다. 근데 지금은 뭡니까? 이제 장기 홀더들이 차익 실현을 시작한 지 2달밖에 안 됐다. 과거 패턴과 비교해 봤을 때도 반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지출이 있었고, 제가 봤을 때 이런 지출이 앞으로도 조금 더 있고, 본격적인, 완전히 지금까지 절반 왔다고 하면 이 조정 이후에 나머지 피날레 후반전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이클을 볼 때 굉장히 신뢰도 있게 보는 비트코인 사이클 마스터를 체크해보면, 언제나 사이클은 사이클 최상단에 이 오버밸류 빨간색 라인을 터치하고 나서 이제 시즌이 종료가 됐는데, 지금 자리 어떻습니까? 해봐야 이번에 1억 찍고 신고점 갱신했을 때도 이 주황색 과열 구간을 터치했고 다시 약세 흐름이 지속되면서 페어마켓 밸류인 보라색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패턴과 똑같이 흘러간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 빨간색 오버밸류 구간은 터치를 해줘야 그때부터 우리가 시즌 종료고 이번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예상해야지, 아직은 지금 절반밖에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느 정도 과열을 잘 시켜준 만큼 이제 개미들이 충분히 털려나가면 지금 페어마켓 밸류에서 후반전 시작하면서 오버밸류 구간까지 드라이브 해주면서 달려주는 그런 흐름을 저는 하반기에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부분 잘 참고하시고, 물론 지금 털려 나가셔도 어쨌든 간에 전반전 맛있게 수익 내신 분들은 지금 떠나셔도 된다. 그래도 적어도 제가 보는 뷰는 후반전, 진짜 메인 디시는 후반전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맛있게 먹으려면 절대 지금 시장에 개미털게 털려 나가지 말고 배에 힘 딱 주고 구축해 나가셔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정보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 계속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